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규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대칭 가슴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원장님, 가슴 비대칭인 분들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으신 정도가 아니고 대부분 다 비대칭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양쪽이 같은 가슴인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환자는 비대칭 가슴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인의 가슴이 비대칭인지를 모르고 사셨던 분들이 또 대부분이세요. 아주 극도로 비대칭인 경우만 이게 너무 짝짝이가 심해요, 좀 맞추고 싶어요 라고 그런 바람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비대칭이라는 거를 제가 발견하고 알려드려야 이런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제서 처음 인지를 하시거든요. 그만큼 본인의 가슴을 잘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알고 지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양쪽 비대칭이 심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적당히 비대칭이고 어느 정도 굉장히 심한 비대칭인지 주관적이어서 말하기 어렵지만, 깜짝 놀랄 만큼 비대칭인 경우도 저는 많이 뵙고 수술을 해오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성형외과 창립 50주년인 해거든요. 2024년이 교수님들께서 감사히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제가 모교 성형외과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에 제가 발표를 하고 왔는데, 그때 주제가 비대칭 가슴의 가슴 축소 수술, 이런 주제로 제가 발표를 했는데, 이 주제로 이제 내년 싱가포르 학회에서도 제가 발표 예정인데요. 그런 걸 주제로 삼고 많은 사례를 발표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다양하고 극심한 비대칭인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가슴 비대칭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저도 알고 싶은데요. 굉장히 미지의 세계인데, 누구나 알 법한 그냥 알려져 있는 그런 원인들도 있죠. 예를 들면은 제가 한쪽으로만 수유를 하다 보니 이쪽이 더 커지고 늘어졌어요. 여기가 더 비어 보이고 꺼지게 됐어요. 이건 환자분들도 먼저 원인을 파악하고 오시고 앞뒤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또는 한쪽에 종양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가슴이 막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커지는 엽상종이라는 그런 종양이 있는데, 그런 걸 앓고 있는 분들은 가슴이 한쪽만 엄청 커져요. 그래서 한쪽만 너무너무 급속도로 막 자라고 있고 한쪽은 안 그러면은 엽상종 의심해 봐야 되고, 엽상종을 떼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런 상태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종양이 원인인 경우도 밝혀져 있는 몇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도대체 이유도 모르겠지만 너무나 극심한 비대칭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원장님 저 왜 이래요? 라고 늘 물어보시는데 저도 알고 싶어요 답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 중에 열고 들어가서 내부를 보게 되면은 뼈가 그런 원인을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을 저는 오랫동안 발견해오고 있습니다. 밑바닥이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처짐은 별로 없지만 이렇게 독특하게 튀어나오고 돌출되고 커 보였었구나, 이런 것들이 뼈로 많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원인은 뼈의 비대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뼈는 왜 비대칭이 오느냐, 척추가 왜 휘었느냐를 우리가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척추 측만증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갈비뼈도 뒤틀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얹어져 있는 유방도 발달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게 발달되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근본 원인이 어딘가 있을 텐데 어디서부터가 출발점인지는 찾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슴 축소 거상 수술을 하면서 비대칭 교정이 가능한가요? 꽤 많이 교정이 가능하죠. 그 비대칭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이제 가장 첫 단계고, 이런 방법을 써야겠고 요 정도까지 교정을 하는 걸 목표로 해야겠다는 거를 노련하게 판단하고 잘 계획하고 성실하게 완벽하게 해내면 많은 비대칭을 또 잡을 수 있죠. 가슴이 비대칭인 만큼 양쪽 사이즈가 다르니까 수술의 난이도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가슴 처짐이 심한 쪽이 수술하기가 더 어려운 편인가요? 단순히 길다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비대칭이 단순히 긴 쪽과 짧은 쪽이 있는 것만으로 비대칭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비대칭이 유발된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긴 데가 있고 짧은 데가 있다도 포인트 하나지, 정말 비대칭인 거는 굉장히 사례가 많아요. 어떤 면에서 비대칭이냐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길고 짧고 요것도 이제 비대칭이죠. 눈에 발견하기 쉬운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유두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도 또 달라요. 여기는 그래도 비교적 가운데 있는데 여기는 돌아가 있다든지 바깥에 보고 있다든지, 이것도 비대칭이죠.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 옆에서 보면 여기는 이렇게 돌출돼 있고 여기는 이러면서
그냥 유두만 비슷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대부분 이게 뼈의 문제죠. 그리고 여기는 덜 나가는데 여기 많이 나가 있는 가슴. 가슴이 거의 이어서 붙어 있는데 대칭으로 이렇게 만나면 좋은데 그게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밑주름선도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상식적이지만 이쪽은 시옷자로 내려가고 여긴 또 이렇게 몰려 있다든지, 둘 다 시옷자인데 경사가 다르게 시옷자로 내려간다든지, 뭐 말하자면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비대칭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고려해 봤을 때 어느 쪽 가슴이 더 수술하기 어려운 거냐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길고 짧은 거는 어려움을 판단하는 데는 고려 대상이 적어도 저에겐 되진 않습니다. 네. 가슴 비대칭을 교정하는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당연히 그 방법들을 여러 가지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의 비대칭 가슴을 늘 수술하고 있는 건데,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항상 완벽한 대칭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걸 동원해서 최대한 비대칭 요소를 줄이고 기왕이면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은 출발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비슷해지니까 만족들을 해주시는 거죠. 감사하게. 비대칭을 맞추려는 무슨 나만의 비법은 비대칭을 발견하는 거예요. 환자분도 모르고 사셨던 그 비대칭 요소를 적어도 수술한 의사는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설명도 일단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비대칭이니까 교정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유린 다르면 이렇게 맞춰가야 되고, 수직 길이가 다르면 이렇게 맞춰가야 되고, 후덕함이 다르면 그걸 어떻게 잘라서 맞춰야 되고, 돌출 정도가 다르면 어떻게 맞춰야 되고, 퍼져있는 정도가 다르면 어떻게 모아야 되고, 그런 거를 자유자재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많은 경험이 있어야 해낼 수 있는 건데, 다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이건 사실 뭐 의사들이 들어야 될 얘기고,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당연히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은 수직이랑 옷자가 둘 다 가능하시니까 그 비대칭 가슴을 한쪽은 수직을 하고 한쪽은 옷자를 한 그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비대칭이 심하고 그래서 한쪽은 수직으로 하고 한쪽은 옷자에서까지 이제 맞춰야 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뭐 심지어 한쪽은 또 자가조직 보존술을 하고 한쪽은 축소 거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맞춰가는 케이스도 있고, 되도록이면은 많은 비대칭을 맞출 때는 옷자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직절개보다는 옷자가 더 개입을 많이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는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서 늘어져 있는 피부는 더 많이 떼일 수도 있고, 뭐 더 적극적으로 줄여서 올리기도 용이하고, 모양을 뭐 동그랗게 다듬기도 유리하고, 또 심지어 옷자는 바깥쪽까지 개입을 할 수 있으니까 유방 바깥쪽까지도 뭐 꽤 많이 적극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 포텐셜이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해결할 게 많고 좌우도 많이 다를 때는 옷자를 동원하는데, 여기는 진짜 조금만 올리면 되고 뭐 그다지 많이 줄일 필요 없고, 그럴 때는 굳이 옷자를 열 필요 없으니까 수직으로 조금만 올리고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걸 쫓아가기 위해서 옷자로 쫓아가는 거죠. 뭔가 해결할 게 많은 난이한 쪽을 옷자로 쫓아가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좌우를 다른 방법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꽤 있죠. 한쪽은 수술을 안 하고 한쪽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있죠. 근데 그런 경우가 수술하기가 더 까다로운가요? 맞아요. 한쪽만 하는 경우도 있죠. 정말 웬만하면 양쪽을 다 해야지 맞추기가 좋은데, 제가 봐도 한쪽은 너무 할 게 없어요. 뭐 처져 있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봉긋하고 그냥 동그랗고 손댈 여지가 거의 없는데 반대쪽은 이만해. 그런 경우는 이쪽은 환자분도 건드리지 않기 원하고 이쪽만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더 다시 난이도는 높아요. 왜냐하면 이쪽도 조절하고 저쪽 조절해서 이렇게 뭔가 여지를 목표에서 같이 설정해 이렇게 바꾸면 좋은데, 이쪽은 건드릴 수 없는 전제 조건이 딱 있으면서 이거를 향해서 이걸 맞춰간다는 거는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쌍꺼풀도 양쪽을 다 할 때가 사실 맞추기 좋지, 이쪽 눈처럼 이쪽만 해주세요 이런 요구가 가장 까다롭고 맞추기 어렵거든요. 여기는 한번 부었다 빠져야 되고 또 처져가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그런 최종 결과가 여기랑 같으려면은 어마어마한 경험치가 있어도 환자분의 또 개인차에 의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걸 완벽하게 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눈에다가 주름 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조건이 훨씬 더 다양하고 변화의 폭이 굉장히 커야 되는 그 가슴을 이쪽은 고정해 놓은 채로 반대쪽만 수술에 맞춘다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오늘 비대칭 가슴의 교정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흔히 접하는 사례고 주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께 유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컨텐츠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